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각천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날이 덥네요. 또 실내에 있으니까 에어컨을 켜니까 춥고 끄니까 덥고 그렇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의 격차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 남달리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인분의 이 고민이 돼서 자식이 고민이 돼서 자식의 사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경신년 신사월 무자일 개해시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태어난 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주가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옛날에는 보면 고서의 책을 보면 뭐 잠자리의 형태, 그다음에 성향, 그다음에 인체 부위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태어난 시를 대체적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는 정확하게 시를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귀했고, 또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50년대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시가 정확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고 시를 짐작을 하거나 인체의 부위를 보고 짐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속설로 그런 것들을 잡았는데, 글쎄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요즘 특히 70년대 이후 한 80년대 이후 이럴 땐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계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죠. 80년 이후에는 뭐 시가 워낙에 정확하고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의 이 사주, 명리학에서의 사주는 굉장히 그 어떤 일들을 추론하기가 쉽고 또 정확도가 높은 것입니다. 자, 이 사주를 우리는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처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격국입니다. 격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주로 자동차 뭐 이런 데 비유를 하게 각처는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격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차량이 제대로 잘 말하자면 굴러가도록 그 형태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에서는 첫째, 내 쪽에 사방 바퀴가 잘 닫혀져 있어야 되고, 또 엔진도 성능도 좋아야 되고 연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모든 게 잘 갖추어지면 인생사가 잘 간다,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움직여서 어떤 길을 간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도 똑똑해야 되고 바퀴도 튼튼하게 잘 있어야 되고, 앞뒤 바퀴의 크기가 비슷해야 차가 운전자가 어떤 행하고 싶은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잘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적당한 비유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건 채용이라고 하죠. 자, 제가 어떤 책에 봤더니 뭐 채를 뭐 다른 걸로 설명을 해서 일간대행을 한다. 일간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곧 채인데 다른 걸로 그것을 대행을 해서 사주를 옮겨서 보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글쎄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뭔가가 보였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을 주장하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세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무토일간이세요. 어떤 사주든 일간에 오는 이 글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본인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이 감명을 하고 있는 것은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죠. 예,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 학자마다 다 견해를 달리 하는데 각처는 여러 가지 책을 학설을 종합해서 임상을 통해서 감명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학문이라면 학문이 아니죠. 이 명리학은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죠. 적중도가 있냐 이거죠. 그 정확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사주 주인공만 아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무토를 한번 볼까요? 무토를 보기 전에 격국론이 있고 그 다음에 희기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탁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파론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격국을 파악할 때 여러 가지로 하는 각천이 임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결정해 놓은 이론들입니다. 그런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이 사주 팔자는 이 사주 팔자 8글자를 가지고 보는 게 천, 하늘입니다. 하늘은 뭐를 의미한다?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어디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간에는 합충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지지에는 합만 7개가 있다 그랬죠. 7종류의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형이 있고 해가 있고 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은 각종이 아니라 공망이 있습니다. 공망도 연주공망, 일주공망 이렇게 보는데 각처는 감히 일주공망이 정확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죠. 연주공망은 과거 당나라 시대 때 보던 당사주에서 이 연주를 상당히 중하게 가릅니다. 물론 지금도 연간에 오는 십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간뿐만 아니라 천간에 오는 글자들은 다 중요하죠. 이게 말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사주팔자 8글자를 가지고 이 울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 이걸 소위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죠. 사주 연주에 의해서 월주가 정해지고 일주에 의해서 시주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건 틀에서 이렇게 가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천간에 그리면 경년에 태어난 사람과 을년에 태어난 사람이 같이 보는 거죠. 월건을 정할 때 이 말이세요. 신은 무면은 개수와 같이 시를 정하게 되죠. 예, 개수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을경합은 뭐고 병신합은 뭐고 무게합은 뭐냐? 개수의 무게합은 부부입니다. 부부합이죠. 그 말에서.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일심동체락하는 말이 이 사주에서 나왔거든요. 사주 명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서는 합충, 형해, 파, 공망 말이에요. 공망도 진공망이 있고 반공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공망에 대한 역할은 역할대로 공부를 해서 세심히 살펴야 되고 말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운 운로를 쫓아가면서 어떤 걸 보느냐? 채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이세요.
우리가 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용을 어떤 사주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으로 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체만 가지고 볼 때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체는 누구냐? 이 사주 주인공이죠. 이 말이세요. 그걸 좀 더 쉽게 하자면 체와 용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놈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용은 반드시, 여기는 용은 물입니다. 이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토와 개수가 무게합화를 했어요. 이때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느냐? 소위 말하는 격국용신이 하나만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무토가 너무 허약합니다. 이렇게 일간이 허약해버리면 이 사주 주인공은 살아가는 게 조금 거북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대운을 가면서. 이 대운을 가면서 체와 용을 정해놓은 체와 격용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대운을 따라가면서 힘의 균형이 체와 용이 균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써 체는 약하고 용은 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체용법이 격차가 많이 나버리면 웬만한 운을 갖다 줘도 이 사람한테는 균형이 잡히질 않습니다. 각처는 감히 말하죠. 제일 좋은 격국은 그럼 뭐냐? 체도 엄청 강하고 용도 엄청 강하다. 격용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휘자인 체도 지휘를 하면서 자기도 강하게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리는 용 역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이 일정하게 잘 맞을 때 운이 좋다 나쁘다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운에서는 토나 불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이거를 자꾸 용신이라 그러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불을 돕는 토를 돕는 것은 불인데 목이 와서 불을 도울 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목운이 오면 불은 돕는 건 맞지만 체는 어떻게 하겠죠? 목곡토로 치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우리가 어쩌한 일정한 부위에 일정한 곳으로 흐르던 사항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주를 사주 명리학에서 간명하는 것, 그러니까 간은 살필 간자입니다. 명은 목숨 명자죠. 간명법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거기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선생님 제 사주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와 용의 힘의 균형이 비슷하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설사 비슷하게 앉아 있다고 해도 이 대운이나 대운만 가지고 그 사람의 대체적인 운로를 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과 매년 들어오는 이 세운, 이걸 소위 유운이라고 하죠. 물론 전체적으로 유운을 다 대운과 세운과 월운을 다 유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총칭으로.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운로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운을 타고나죠. 세운은 모든 사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대운과 사주팔자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을 때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세운이 들어왔을 때 이 대운의 작동이 다르므로 이거 역시 작동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작동이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고 보는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다 다릅니다만은 감히 각처는 제가 이 간법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임상과
많은 서적을 두루 섭렵해 보고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때 이럴 것이야. 네, 틀림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네, 이 말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이 명리학을 보는 분들이 보면 물론 숨은 고수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의한 주장에서는 곤란하죠. 거기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없이 그때 사주를 명리학을 해설을 한다면 이건 학문이 될 수가 없죠.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또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한다든지 이건 맞지 않죠. 이 학문은 반드시 결과가 지나온 과거가 이랬으므로 이러한 법칙이 가지고 장래를 내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야 세운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명리학은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이다. 첫째. 두 번째는 계절학이다. 세 번째는 중화다. 과요불급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리학을 연구를 해보면 아무리 자체가 좋은 어떤 십성에 해당이 되더라도 많으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그 본래의 성질이 나쁜 것이라도 그것을 너무 힘을 빼거나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사주의 가장 사자성어로 적당한 말이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빠도 완전히 밟으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놈도 많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거를 들고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약간 모자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과하면 그거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신총노다 그랬어요. 기운이 강한 오행은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때리면 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폭발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원칙의 틀을 제가 오늘은 본의 아니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감정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주 팔자로 이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이 길을 갑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짚은 천간에 관련 이 대운 천간 지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 천간에 3년을 간다 그랬어요. 이게 이론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론입니다. 이게. 제가 또 그만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사주명리학을 대운을 대입해서 해설을 해보면 잘 맞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이세요. 근데 그거는 대운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 본다고 봅니다. 이것이 3년 내지 길게 5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월이지만 이 월은 병이 지배하는 기간, 경이 지배하는, 경금이 지배하는 기간, 무토가 지배하는 기간이 약간 다르죠.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화라도 병화가 지배하는 기간과 경금과 무토가 이 지배하는 서울이 살행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것은 병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말입니다. 이 비율이 54대 23, 23이죠. 신금도 마찬가지죠. 자수는 순수한 물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지배할 때와 임수가 지배할 때는 7대3의 비율인 것이죠. 이 자수 속에는. 해수나 사화나 신금은 똑같이 비율이 앞에 오는 경금, 병화, 임수는 54, 23, 23의 비율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완벽하게 지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 기운들이 작용하는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세요.
자, 그러면 이 사주를 감명해 가면 또 한 가지 우리 착각하시는 것은 이 해수가 개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수는 해수에서는 힘이 작동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때 제가 다시 기회가 오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주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토입니다. 이 사주 전체 중에서 무토의 기운을 받아주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화가 화생토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서 그럼 사화가 무토를 이렇게 우리가 돕는 것은, 원래 이 무토가 도움을 받으려면 사화가 여기 있는 어떤 오행을 도와서,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토가 있었다, 화생토 비견이면 이건 강하게 작동을 받죠. 근데 여기는 화극, 각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오행의 작용은 상하작용과 좌우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무슨 작용이 우선이라 그랬습니까? 상하작용이 우선입니다. 이런 원칙을 저버리면 엉터리 얘기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네, 그 말이세요. 어쨌든 무토는 사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경우로 우리가 월령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월령을 얻어서 무토가 기운은 살짝 받고 있지만 주위 오행으로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국수, 토생금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분의 체는 무토인데 무토가 도와주는 사화하고 이렇게밖에 힘을 받지를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격은 뭐로 찾아야 될 거냐? 제일 처음에 살아온 과정에서는 편인이 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이 있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제강이라고 합니다. 월지를. 그러니까 이 여기서 힘을 얻으니까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체를 제외하고 7글자 중에서 또 이 글자가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여기가 제일 강합니다. 무조건 여기가 제일 강해. 힘의 단순 힘의 기능으로 보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태어난 이 사람은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격과 파격을 감정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격과 파격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청하냐 탁하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격은 월지 편인격의 본기가 병화가 천간에 잘 솟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를 전부 편인과 무토의 관계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지지는 힘은 강해도 이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고서에 지지는 정이고 천간은 동이라 그랬거든요.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만 이게 편인이 흉성이라 그래서 이 힘을 살짝 빼줘야 됩니다. 빼는 것은 때려서 빼는 경우가 있고 두들겨 패서 빼는 게 있고, 내가 이 병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빠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편인이 격이 되는 거는 편제가 바짝 붙어야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참 편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편제 있습니다. 격이 형성이 됐죠. 그 말이세요. 그럼 여기서 또 볼까요? 자수, 정제가 이걸 또 극합니다. 수국화로. 그렇습니다. 이 편인도 도움을 받는 곳이 없는데 편제가 한번 때리고 정제가 한번 때리고 이 말이세요. 그죠? 또 이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위로부터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는 데다가 또 자신이 화극금으로 가야 됩니다. 힘이 너무 빠져버렸죠. 인이 힘이 너무 빠졌어. 이 말이세요. 이 힘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를 돕고 있는 이 불을 양쪽에서 때리고 양쪽으로 힘을 쓸어 나가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죠. 힘이 없다 이 말이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 동한 것을 가지고 보면 이 사주 전체 중에서 무토를 제외하고 강한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수입니다. 그렇죠? 금생수 이 말이세요.
뿌리도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고 여기도 돕고 있고. 자, 그러면 용과 체의 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는 잔뜩 강한데 참 약한데 격국은 엄청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이 말이십니다. 이렇게 체의 용구를 우리가 봤습니다. 또 하나의 격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게 가지고 있습니까? 무게 합화의 월지가 화가 되면 화화격이 됩니다. 될 화자에 불화자 화화격이세요. 그럼 화화격이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근데 아쉽게도 이분의 사주에서는 모군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 화화격에서 불이 운이 왔으니까 이분은 이 대운, 소위 말하는 오대운에 7살에서 10살, 17, 16까지. 그죠? 요 대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불대운이거든요. 사오미. 원래 한 개의 대운은 30년을 형성한다 그러죠. 다만 20년은 같은 운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대운이 올 때는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와서 미가 오면 해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이 이렇게 간 거죠. 전체 운에서는 불운이 맞지만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정제가 이렇게 청에 작동하는 운이 또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뭐를 보고 얘기해? 이때 재운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제가 너무 강하죠. 이 자체가 강한 것도 문제. 누구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무토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토보다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이 죄를 돕는 이 운이 많아요. 이 말이세요. 그럼 이분은 오미운을 지나서 신유운이 갑니다. 이 운은 좋을 리가 없죠. 왜? 나보다가 강한 체인 무토보다 강한 금대운이 들어옵니다. 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금이 준동을 하죠. 이게 준동하면 이쪽으로 가죠. 수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개수 쪽으로. 그러면 체는 약해 죽겠는데 개수는 어떻게 된다? 힘이 더 강해지죠. 자, 그러면 저 무토, 이 약한 무토의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운이 들어오면 식상작동을 하니까 자꾸 토생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데는 다 원칙이 있는 거죠. 오행의 작동은 합과 생과 충과 형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분의 운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운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자꾸 강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말이세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딱 현재 을류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때가 딱 요 47세 대운에 좋습니다. 저 때는 무토가 근이 들어오죠. 가사 예를 들어볼까요? 이때 만약에 이 무토의 지지 근인 진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이 돌아버리면 별 볼일 없어 버립니다. 왜 그러세요? 진이 와서 합으로 먼저 갈까 신자진 합수가 돼서 물의 기능을 강하게 밀어버리죠. 그러면 토가 또 힘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술대운이 들어옵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 대운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화생토, 화가 지지에 있어서 화생토를 하기도 하고 술이 와서 근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말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운이 한때 10년간 좋다. 요 47세의 운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지의 물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지지의 물이 들어올 때 개수가 완벽한 물의 역할은 못합니다만은 약해서 작아서 이 말이 약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불이 월지에 있을 때 이때 이것은 우리가 계절학이라고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조용진을 하는 것이죠.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렇게 단연히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음둔의 기질인 개수와 금의 기운이 강해서 이분은 여색을 너무 밝힙니다. 저는 이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 여색을 너무 밝힙니다. 본인은 힘도 없으면서 소위 말해서 남성적 스태미는 약하면서 여성만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무토를 온통 다 달고 있습니다. 각 지지마다 무토를 다 달고 있습니다. 본인은 남성적인 스태미는 엉망진창이죠. 이 말이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히 남성들이 스태미너가 약하고 세계 기운이 강한 사주가 되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의 마누라는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허약한 체질에 기운도 약한 마당에 그 주체도 못하면서 여성을 밝히니까 와이프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세요? 지금 대운에서 보면 전체 운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 말이세요. 근데다가 올해 무술년이 왔어요. 자, 우리 여기서 작동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세운에서 무술년이 와서 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무술년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견 운이 와서 자기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힘은 돌지 몰라도 사주는 다시 어디로 간다? 토생금을 합니다.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또 일어나냐?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술이 와서 술해 이것도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술 원진살이 발동에 들어옵니다. 이게 사술 원진 기문관살이 일간이 이렇게 약하면 반드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해설을 할 때는 그 글자 지금 유대운에 사유축 금이 강해서 상관대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대운에 이 말이세요. 남성이니까 사유축에 이것이 밀어올려서 상관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 이게 청탁에서 탁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상관이 강해지면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제를 한다고 이렇게 밀어주겠습니까? 이 금이 금생술 할 때 이 무토가 힘이 강해야 되는데 술토가 와서 힘을 약간의 힘은 받을 수 있어도 이 거대한 물의 기운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 그럼 이런 운에는 독자적인 영역의 사업의 길을 간다든지 매사 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절대로 남에게 기대야지 본인이 스스로 뭘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안 됩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여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말이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죠. 이 말이세요. 여기서 보면 이 자수가 공망으로 나옵니다. 경신연에.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주공망은 그 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일주공망에서 오는 공망은 반드시 보고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공망날은 피해야 됩니다. 또 그 공망도 희와 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청탁론, 희기론, 그렇죠? 간함론, 성파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됩니다. 개두절강론 이런 것들요. 호환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해서 그 사주에 잘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을귀인 같은 그 중요한 거. 무토는 천을귀인이 충미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천을귀인이 없는 것이 딱 두 글자가 있죠. 어디가 없습니까? 진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 지지에 올 때를 괴강이라고 하고 술이 올 때를 괴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임진, 임술, 경진, 경술 다 진술이죠. 거긴 천을귀인이 없습니다. 12지지 12글자 중에서 진토와 술토만은 천을귀인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망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죠. 흉살이 공망이 될 때는 괜찮죠. 이 말이세요. 그 대신에 공망을 호환성으로 서로 가져간다든지 원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주에서 호환성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호환성이 있는 원진살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호환성이 나타나 있으면 굉장히 그 위력이 강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분의 사주는 뒤에 다시 물운이 올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조용신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힘의 기능으로 봐선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 물론 그해 한 해에 일어나는 어떤 운들은 여기서 보면 세운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한 달의 운들 이 월운도 사실은 십성이나 이런 것들을 간파할 때는 굉장히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시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도입이 되면서 제가 연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이론들은 임상을 해보면 대단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분이 사주 운세가 흘러가는 것 이 말이세요. 첫째, 이 남성 주인공 남성은 여성을 조심해야 돼.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왜? 음둔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여색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색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게합을 자화간합이라 그래가지고 일지의 정제를 데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자화간합도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우자는 개수죠. 여기서 이 배우자는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간합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합하로 화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불운이 어릴 때 지나가 버렸어요. 본인이 태어나서 금방 얼마 안 돼서 요 어릴 때 운에 불운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게합하에 화격이 돼 있으면 불운이 오거나 목운이 와야 좋거든요. 근데 목운이 저 87세 죽을 임시쯤에 돼가지고 이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죠. 불운은 아예 어릴 때 지나가 버렸죠. 나한테 소위 말해서 나한테 들어옴으로써 좋은 오행이 그 시기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참 안타깝게도 저한테 내밀었던 이 사주 주인공은 소위 말하는 격이 살짝 어설프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느냐? 중의 하격입니다. 이 사주. 격을 우리가 왜 보느냐? 격으로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학과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화격은 무조건 사주가 나쁘다. 그렇게 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사주든 그러므로 나쁘다, 좋다를 판단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격이 잘 이루어지느냐, 대운에서는 어떻게 힘을 받고 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격, 청탁, 희기론을 다 아울러 봤을 때 잘 이루어지고 사주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사주들은 웬만한 운에서 나쁘게 조금 들어와도 그 기운이 그렇게 출렁되지 않는다.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본명성이 제1이라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첫째, 사주의 구도가 잘 앉아 있어야 된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주는 형태가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운의 울로가 좋아야 되고, 이 대운의 울로가 좋으면 약간의 세운의 굴곡이 있어도 잘 흘러가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주 명리학은 구성도에 따라서 운세의 흐름이 일평생
좋게 잘 흘러가는 운은 지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생각의 변화다. 생각이 변하게 되니까 엉뚱한 행동도 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건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 대운과 세운의 작동과 사주 형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들어온다. 그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한테 내밀었던 이 사주는 격은 그래도 약간의 격은 이루어집니다. 무게 합화의 화 이렇게 된 거는 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중정도의 사주를 살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봤었는데 청탁면에서는 청합니다. 그렇죠? 예, 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운들이 이 기능적인 것, 대운의 흐름에서 희기론을 볼 때는 희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을 어렵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사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